예, 부패성 중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식품이 변질될 때는 처음에 사후강직, 자가용해, 그 다음에 부패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 동물이 부패되기까지 사후강직과 자가용해 과정을 거쳐서 그죠? 예, 거쳐서 우리가 부패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후강직이 뭐냐? 이 동물들이 이렇게 죽게 되면 근육 내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근육이 경화, 딱딱해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사후강직이라고 그럽니다. 처음에 사후강직이 먼저 나타나게 되겠죠. 이 사후강직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이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면 해당되는 근육에 있는 조직 같은 것들이 자기 소화 효소에 의해서 연화 분해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연화 분해가 되죠. 연화 분해가 되면서 점점 이제 이렇게 연하게 되는 것이죠. 근육 같은 것들이 이제 쭉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소화 또는 자가용해라고 하는데 이런 자기 소화 과정이 이제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부패가 되기 시작하고 그 부패 초기에는 호기성균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를 호흡하면서 우리가 활동하는 그런 균을 호기성균이라고 하고 반대로 이런 산소 호흡 없이 활동하는 균을 현기성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기성균이 먼저 번식을 해서 해당되는 어떤 부분들을 변색시키고 부패시켜서 여기에 심한 악취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서 나타나는 것이 현기성균이 이제 번식해서 부패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단계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기성균이 먼저 번식을 하고 이어서 첫 번째 호기성균, 그 다음에 현기성균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부패가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부패된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발생되는 어떤 유해 물질에 의해서 부패성 중독이 발생하게 되죠.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미생물들이 많이 번식하게 되는데, 그죠? 이 번식을 하게 되는 그 기본적인 요소들, 요건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어, 미생물이 번식하게 되는 그런 기본적인 요소들이 뭐냐? 여기 보시면 온도, 습도, 그 다음에 영양분, 수수이온 농도, pH 이런 것도 네 가지가 아주 미생물 번식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 그죠? 그런 부분들을 꼭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식품이 어떤 특히 동물성 식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 변질이 되어지는 그 과정이 사후강직과 자가용해 그다음 최종적으로 부패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부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식품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 식품을 어떻게 보존하는지 설명을 하게 될 텐데 특히 이제 우리가 식품을 보존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보존하는 방법과 화학적으로 보존하는 방법 그리고 물리화학적으로 보존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식품을 안전하게 보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식품의 이 보존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리적으로 우리가 보존하는 방법을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탈수법, 즉 건조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건조시켜서 해당되는 식품을 그저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이 방법이 많이 사용되는 그런 식품은 과실이나 어류, 고기 같은 거 말려서 그죠 보존하죠. 그죠? 어패류도 마찬가지죠. 어류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햇빛에 말려서 탈수시켜서 보존하는 거. 육류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과실류, 어류, 곡류, 육류 등에 보존하는 데 많이 이용이 되고 수분 함량이 한 15% 이하
한 15% 이하가 되게 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건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걸 얼려서 또 우리 흔히 가정에서 냉장고를 이용해서 냉동실에 식품을 얼려서 보존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냉장법, 0도에서 10도씨 범위 내에서 식품을 보존하는, 그리고 가열, 그죠? 가열시키게 되면 그 식품에 있는 그러한 미생물들이 다 죽게 되겠죠. 그래서 식품에 부착되어 있는 미생물을 사멸시키고 다 죽게 만들어서 조직 중의 각종 효소를 파괴시켜서 식품 변질을 방지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 이 가열법입니다. 밀봉하는 경우 요즘 밀봉용 기계들 많이 나와 있죠. 그 외부 공기가 차단시켜서 장기간 어떤 보존하는 그런 방법이 밀봉법입니다. 그래서 밀봉법을 한번 보시면 식품을 외부 공기와 차단을 시켜서 산화되거나 흡수되는 것을 방지시킴으로써 장기간 보존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밀봉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도 아시는 통조림법, 그죠? 캔 속의 가스를 일단 제거를 하고 그 밀봉을 이렇게 제거하고 난 다음에 밀봉을 시켜서 다시 가열합니다. 그죠? 그래서 가열하게 되면 그 속에 있는 효소라든지 세균들이 이제 억제가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식품을 보존하는 그런 방법이 통조림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조사살균법. 그래서 살균 중에 발열이 적기 때문에 식품을 그대로 살균할 수가 있습니다. 조사살균법은 대표적인 것이 자외선 살균법과 방사선 살균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컵 같은 경우에도 식당 보면 자외선 살균하죠. 아무래도 그 열이 납니까? 별로 열이 나지 않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냉온살균법도 있고 무열살균법이 있는데 그 조사살균법이 또 이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다음 화학적 보존법, 절이는 거 있죠. 절여서 보존하는 거. 소금이나 설탕, 산성에 저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배추 같은 것들을 소금에 절여 가지고 하게 되죠. 그래서 식품이 탈수가 되어서 미생물 발육이 억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 절이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설탕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그 술 같은 거 만들 때 그죠? 설탕을 가득 매실 같은 거 보시죠. 쫙 넣고서 하잖아요. 그 마찬가지 이럴 때는 사실 살균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어떤 보존 방법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러한 소금 같은 경우에 절였을 때 소금을 좋아하는 균이 있어요. 그 호염균이라고 합니다. 또 설탕을 또 좋아하는 균이 있습니다. 호당균. 또 산성에 또 강한 균이 있습니다. 호산균. 이런 균들이 그 적응하는 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절임법은 우리가 절대적인로 보존하는 방법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다음 보존제의 첨가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식품이 우리가 보존제를 많이 넣고서 이 식품을 보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변질, 부패, 변색 및 화학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식품의 영양가와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로 이 보존제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물론 독성은 없지만 미량으로도 좀 효과가 있고 여기에 특징을 보시면 무색 무미 무침이다. 식품 변화는 일으키지 않지만 뭐 사용 방법이 간단하고 가격이 좀 저렴한 그러한 방법인데 그렇게 썩 그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쵸 좀 보존제를 많이 사용하지 않죠. 대체적으로 큰 어떤 그 대량 생산하는 그런 제품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화학적 보존법, 훈연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동남아나 아프리카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목재를 팍 태워서 그죠? 거기에 뭐 생선이라든지 뭐 또는 고기 같은 것들을 저장시키는 그런 방법이 훈연법입니다. 그럼 목재를 우리가 이렇게 태우면요. 거기에 연기에 알데히드라든지 알코올, 아세톤, 개미산 같은 그 살균력 강한 그러한 성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식품의 저장을 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훈정법이라는 것인데 식품을 훈정제로 사용해서 곤충의 축란이라든지 미생물 특히 그 이런 거예요. 큰 우리 공유 창고 같은 데 보면 벌레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런 그 큰 뚜껑 그 캔 같이 큰 캔 같이 뚜껑이 이렇게 뚝 된 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그걸 갖다가 캔을 탁 떼면 거기에 그 연기가 쫙 올라옵니다. 연기가 쫙 올라오면 그 연기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그 해당되는 곤충 축란이라든지 미생물들이 많이 죽게 되죠. 요즘은 여러분들 TV 선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차량 같은 데 있죠. 아버지 차 있잖아요. 그 차에 그 요런 통 같은 거 있어요. 캔 같은 게 툭 되면 연기가 쫙 올라요. 그 15분 동안 살균시키는 그러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게 훈정법이고요. 그 다음에 유산균을 이용해서 치주나 발효 형태로 이렇게 보존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식품 첨가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 해습 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 특히 다음 시간에 식중독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부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그때 대해서 꼭 좀 열심히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